현대자동차가요, 앞으로 4년 동안 무려 31조 원씩이나 투자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이제야 비로소 법인세 감면을 핵심으로 하는 감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자,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에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대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은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양대 기업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 이어서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들이 미국의 현지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또 투자를 합니다. 자, 그것은 당장에 그로 인해서 현대자동차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서 조금 배려를 받을 수 있다. 또 미국에 수출하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에 현지 생산을 하면 여러 가지 유리한 측면도 있겠다 해서 현대자동차 주가가 그때 올랐죠. 그런데 한국 경제 한번 전체를 보자라는 거죠. 예컨대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생산 공장을 지으면 한국의 생산 공장은 그만큼 생산 물량은 줄어들겠죠. 당장의 일자리는 줄어들겠죠. 반면 미국의 일자리는 늘어나겠죠.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최근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 정책 때문에 이 캐나다랑 한판 붙었죠. 지금도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심지어 트럼프 정부에서 캐나다에 떼놓고 차라리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캐나다를 제치고 한국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 듭니다. 자, 우리가요, 그동안 자본주의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정책, 국제 분업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얼마 전에 트럼프가 옳다라는 제목 썸네일을 올려드렸는데, 그 내용은, 주된 내용은 자본주의, 즉 돈은, 돈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힘의 논리입니다. 예컨대 힘센 사람이, 힘센 국가가 그동안 손해만 보고 있다가 더 이상 내가 이제 손해보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본질이라는 거죠. 본능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본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힘이 약한 국가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어쩔 수 없이 한국이 아니라 31조 원씩이나 4년간 투자한다고 하고, 삼성전자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미국의 현지 공장을 짓고 있는다고 하고,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현실이죠. 자, 그런데 현대자동차, 삼성전자를 뛰어넘어서 한국 경제를 보자 이거죠. 한국 경제도 세금으로 먹고 살아야 되고, 그 세금으로 점점 많아지는 이미 65세 이상자가 인구의 20%를 초과한 초고령 국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은 점점 늘어나겠죠. 세금, 돈을 써야 되는 곳은 점점 늘어나는데 세금이 안 그치면, 세금이 줄어들면 길게 보면 한국 경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칫하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망발 같냐고요? 이게 자본주의의 본능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현실에서 과연 앞으로의 노후를 살아가야 되는, 또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노후가 언제일지 모르게 점점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재정이 시간이 지나면 어중간해질 수도 있고, 더 시간이 지나면 심지어 부족해질 수도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한국 경제의 미래와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나의 자산, 나의 노후는 재정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자동차의 미국 투자 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현대자동차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이 현대자동차가 미국 투자의 의미, 그것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왜 그동안 최근 몇 년 동안 이 정부에서 계속 감세 정책, 그 핵심은 법인세 감면인데 이 감세 정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업들은 한국에 투자하기보다 미국에 지금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한국에 투자 계획은 있을까?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나의 노후 한국의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나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4년간 210억 달러를 31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래로 가장 큰 규모의 투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제철은요 60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 270만 톤 규모의 제철소를 건설하는데, 왜냐하면 자동차를 만드는데 철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대차가 미국에 건설하는 최초의 제철소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현대자동차 그룹은 미국에서 철강과 부품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미국 내의 공급망을 강화해서 연간 120만 대를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특히 루이지애나주에 새로운 시설을 설립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1,300개의 일자리 창출, 한국이 아닙니다. 한국이 아니고 미국 내에서 1,300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이런 투자를 했다면 한국에 1,300개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된다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요, 지난 2004년부터 미국의 현지 공장을 가동한 이래로 엘라바마 공장, 그 다음에 기아 조지아 공장 등등을 완공해서 미국에서 현재 100만 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해왔던 총 금액이 200억 달러 이상이었고, 현재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57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현대자동차가 지금 한국의 현대자동차 임직은 또 하청업체 일자리 외에 추가로 57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현대자동차, 기아, 지금 그림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미국 판매 비율이 훨씬 많죠. 즉 해외 판매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미국이 가장 많은 거고. 자, 그런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 측면에서 보면 현대자동차는 해외 생산이 더 많습니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아자동차는 국내 생산이 현대자동차에 비하면 또 기아자동차 전세에서도 국내 생산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점점 해외 공장이 더 많아지고 한국 공장은 축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 구체적으로 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지난해 703만 대를 팔았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24%가 미국 판매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겠다고 밝힌 총 연산 120만 대 규모는요, 지난해 미국 판매량 전체의 70%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한국 공장에서 수출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겠죠.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앞서 보았던 표에서처럼, 그림에서처럼 해외 생산 비중이 각각 55%와 45% 이르지만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왜? 힘센 국가가 힘으로 압박을 하는데 우리 한국 더 선택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자동차 그룹이 앞으로 미국 내에 생산을 확대하면 대신 한국 공장 생산이 그만큼 줄어들어야겠죠. 그 결과 한국 내 일자리 감소, 또 하청업체, 또 연관 산업 등 부가가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국 내 생산이 30만 대 가까이 줄어들면 협력업체를 포함해서 1만 명 가량의 인력이 줄어든다. 한마디로 10,000명 정도가 실직자가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엄청나죠. 10,000명을 4인 가정으로 따지면 40만 명 가정이 실직자 가정이 된다, 이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에 그치겠습니까? 여러 가지 국내 소비 위축 등등으로 해서 그 파급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현대차 그룹은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번에 철강에서부터, 즉 소재부터 중간 원료, 완성차 제조까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총체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 기업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삼성전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텍사스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은 떨어집니다. 오히려 TSMC에 계속 밀리고 있죠. 그래서 텍사스 공장도 준공 시기를 한 1, 2년 늦추고 있다. 평택의 TSMC에 대항해서 만들었던 시스템 반도체 공장도 이미 한 절반 정도는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형편에서 한국의 경제를 지탱했던 기업들이 미국에 계속 현지 공장을 더 확대하고 있다. 자,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요, 이웃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서조차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대기업들의 미국 현지 생산, 즉 한국 대기업의 미국화는 그만큼 한국 경제의 손실임과 동시에 미래 한국 경제의 공동화마저 우려된다고 보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다가는 한국이 캐나다를 제치고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될 정도입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 당장의 현실은 심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국 정부가 이들 기업들, 대기업들에 대해서 야박하게 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곳간에 쌓아놓은, 즉 금고에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이라고 하죠. 이 사내유보금이 2023년 말 기준으로 무려 2,800조 원, 엄청나죠. 사상 최대액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윤 정부 들어서 법인세 등 감세 정책의 수혜를 입은 영향이 큽니다. 이따가 제가 그것을 숫자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인세 혜택은 받으면서 투자는 국내에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쌓고 투자는 미국에 하고 있는, 해외에 하고 있는 현실. 자, 사내유보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익 가운데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뜻하는데 2023년 기준 앞서 말씀드린 2,800조 원 가운데 매출액이 5천억 원을 넘는 매출액 상위 0.1%에 해당하는 기업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다 해당되죠. 이들 기업들이 보유한 사내 보유금은, 사내유보금은 1,525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체 사내유보금의 절반 이상 54.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최근 5년간 이 국내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규모가 얼마씩 늘어나고 있었는지 2019년에는 2,041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그 이듬해는 2,141조 원, 그래서 100조 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5% 정도 늘어난 거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도 2,254조 원으로 증가하면서 110조, 전년도에 비하면 110조 정도 약 5%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요,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금리 인상으로 한국의 서민 경제는 말할 것도 없이 중소기업 굉장히 힘들었던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요, 2022년도에 사내유보금 규모는 2,541조 원입니다. 그 전년도에 비하면 무려 300조 원씩이나 증가했는데 이것은 그 전년도의 사내유보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엄청나게 경제가 힘들었던 그 시기에 대기업 곳간들은 엄청나게 빵빵해졌다는 겁니다. 2023년도에는요, 앞서 말씀드린 2,800조 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조차도 2022년 전년도에 비하면 250조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10% 이상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기에도 기업 곳간만
배가 불렀다. 그런데도 국내 투자는 하지 않고 해외 투자만 하고 있다. 즉 법인세를 깎아줘도 그 돈을 한국에서 투자하지 않는다는 뜻. 물론 투자는 하겠지만 신용만, 대충 신용만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돈만 챙기고 투자는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앞으로는 어떨까? 이게 중요한 대목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는 결국 힘의 논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힘센 놈이 더 이상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약한 국가는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딱 지금이 그렇다는 뜻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 약한 한국의 선택지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국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높여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물론 지금도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국의 수출 원투펀치의 원펀치, 즉 첫 번째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우리 경제와 많은 부분, 주요 산업인, 핵심 산업인 반도체에서부터 뭐 전기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경제와 많은 부분에서 경쟁 관계에 있다. 이것도 현실이거든요. 더 이상 중국 경제에서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또 부품 이런 측면에서 떠받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아니라 중국에서 우리가 그동안 공급했던 수출했던 많은 제품들을 스스로 자체 조달하고 있는 그 비중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 형국.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만은 않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투자를 늘린다. 엄청난 돈으로. 그리고 생산 기지를 확대한다. 이것이 비록 현대자동차 그룹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할 때 당장에 조금 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우리의 노후랑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인 안목은 같이 겹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투자는 한국 탈출. 자, 미국 등 글로벌 투자가 기본이다. 자, 그러니까 달러에 대해서 가끔씩 환율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달러는 더 이상 환율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까지처럼 한국 경제가 나름대로 굳건하게 버티고 있었을 때는 그나마 환율이 의미가 있지만 지금처럼 그리고 앞으로 한국 경제가 특히 미국에 계속 종속되는 것이 과속화될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는 환율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환율을 봐야겠지만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비록 한국에 살지만 미국인처럼 미국 현지, 미국 자산, 미국 경제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달러 자산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달러 환율을 쳐다보기보다는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냥 달러 자산을 관심을 가지시라. 그래서 미국 경제 일부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달러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이때 달러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달러로 미국의 기업 주식에 투자하거나 또 달러로 미국 채권에 투자하거나 달러로 미국 주식 시장에서 ETF에 투자하거나 그런 등등이죠. 2차적으로는 한국에서 원화로 그런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내에 상장된 해외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원화로 투자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죠. 물론 이 원화도 사실상 나중에 달러로 바꾸어서 달러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환율하고도 영향을 받습니다. 어쨌든 간접적으로 원화로 달러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자, 이것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상품에 어떻게 투자하고 하는 것까지는 오늘 이 방송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자, 전체적인 맥락에서 투자에 있어서는 한국 탈출, 자,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그랬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한국 경제의 중장기 비전 그리고 내 노후, 자, 이런 시간 그래프를 잘 맞춰 보시면서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